안세영이 국가대표팀에서 해야 할 긴 목록의 잡무가 공개되면서 안세영이 섬겨야 할 선배들의 명단도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팬들은 미래가 밝은 선수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 관리들에 의해 매일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옷을 세탁하고 방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아침 식사를 사오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안세영 혼자서 국가대표팀 내 모든 청소와 정리를 도맡아 하며 마치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선배들은 안세영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에서 욕설과 꾸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후배 안세영에게 청소와 빨래뿐만 아니라 이미 군대에서도 사라진 집합 명령과 폭언까지 가하면서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배드민턴 협회 회장인 김태규입니다. 김태규를 향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김태규에게 안세영과 같은 조건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국가대표팀의 잡무를 처리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잡무에는 방 청소, 빨래, 음식 배달, 공공 화장실 청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녀 생활을 단 한 주만 체험해도 김태규가 안세영이 지난 7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수천 개의 김태규 사퇴 요구서가 배드민턴 협회에 제출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강력한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태규는 배드민턴 협회 회장직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났으며 최종 조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김태규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안세영이 국가대표팀에서 7년 동안 겪었던 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는 안세영이 국가대표팀에 다시 돌아오면 모든 특권을 부여하여 그녀가 경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태규는 안세영이 선배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하고 새로운 후배들이 안세영의 잡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하녀 세대가 생기게 될 것이며 안세영은 이들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김태규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면서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2017년 중학교 3학년 때 대표팀에 발탁된 그녀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실력이 그 나이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막내가 되었고 막내가 자비를 하는 것이 전통처럼 이어지다 보니 결국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세영이 다리 부상으로 몸조리를 해야 할 때조차도 청소와 빨래를 계속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선배들의 라켓줄이 끊어지면 그것마저도 안세영이 갈아야 했다고 하니 왜 자신들이 사용한 라켓을 자신들이 손보지 않고 막내에게 시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아직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 나이에 배드민턴을 잘한다는 이유로 대표팀에 차출되어 어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생활해야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안세영이 국가대표팀에서 7년 동안 하녀로 살아야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한때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국가의 영광을 안길 재능 있는 젊은 선수였던 그녀가 결국 불가피하게 하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안세영의 하녀 생활이 무려 7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수촌의 비리와 악습이 드러나자 과거 김연경 선수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도 대표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 막내로서 빨래를 해야 했고 새벽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빨래를 하러 온 건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을 정도였으며 배구를 하러 왔는데도 빨래와 청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 것에 항의해 그제서야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한국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평가절하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안세영이 그동안 한여살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부상당한 몸으로 어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생활해온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나라에서는 천재로 태어나는 것이 죄란 말인가요?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간 지 2년쯤 지나 어머니께 선수촌에서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온갖 자빌로 바빴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안세영의 부모님은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안세영의 휴식이 필요함을 호소하며 여러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청소와 빨래 문제뿐만 아니라 부상시 외부 치료 허용, 불편한 후원사 운동화 대신 다른 운동화 착용 허용,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지친 선수들이 항공편 이용 시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오래된 관습 때문에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만 말했는데 이는 결국 청소와 빨래 문제 등을 당장은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더구나 악습에 불과한 것을 관습이라고 표현한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협회는 두 가지 요구만 들어줬다고 합니다. 첫째, 국내에서는 인시상급자의 허가를 배정해주지만 해외 대회에서는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항공권 업그레이드는 자비로 가능했지만 안세영 선수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편안하게 쉬고 싶었으나 협회는 해외대회 출전 중 인시를 사용할 수 없게 강제로 막았습니다. 반면 협회 임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이용하면서도 안세영 선수의 항공권 업그레이드는 자기 돈으로 하라고 방관한 것입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는 개인 스폰서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유명 선수들은 개인 스폰서 계약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만 안세영 선수는 한국에서 천재 인재로서 개인 스폰서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대표팀 스폰서 계약을 통해 배드민턴계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 스폰서가 제한되며 이는 결국 안세영 선수의 수익을 협회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단식 1위인 덴마크의 악셀센은 개인 스폰서 수입뿐만 아니라 아예 덴마크를 떠나 두바이에 개인 캠프를 차리기까지 했지만 덴마크 배드민턴 협회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파리올림픽 출전을 지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덴마크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 개인별로 스폰서 로고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선수의 유니폼에는 중국 브랜드 리닝의 로고가, 다른 선수의 유니폼에는 인도네시아 브랜드 플라이파워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또 다른 선수의 유니폼에는 빅터 로고, 그리고 악셀센의 유니폼에는 요넥스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덴마크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 개인의 영리 활동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 요넥스 로고가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나이키의 후원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까지 도맡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났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 중 2002년생인 안세영보다 선배인 선수들을 보면 김소영 92년생, 이소희 94년생, 최유정 95년생, 공희용 96년생, 김가은 98년생, 정나은 2000년생, 백하나 2000년생 등 총 7명이 있습니다. 안세영이 남자 선수들의 빨래와 청소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7명의 여자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모두 맡았던 것입니다.